안녕하세요. 22년 3월 8일 탑10입니다. 10위는 윤석열입니다. 전직 대법관 등 법조인 355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7일 서울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으로 헌법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갈 윤 후보를 지지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형태와 내로남불을 승계하면서도 이를 업그레이드한 인물이라며 인권 변호사가 아닐 뿐더러 법치와 준법의 상징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9위는 신사와 아가씨입니다. 종영을 앞두고 있는 KBS2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가 연이은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7일 KBS2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안우현과 양병열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배우 이세희도 코로나19 감염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연경 역시 확진됐습니다. 오연경은 최근 코로나19 자가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PCR 검사를 실시했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이은 출연진의 확진 판정으로 인해 편성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작진은 오는 27일 마지막화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위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보도된 것에 대해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공세를 취한 것인데요.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창선 삼거리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무려 4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당시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위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7위는 송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서울 신촌 유세 중 유튜버 표모씨가 휘두른 둔기에 수차례 가격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야는 대선 본투표 직전 벌어진 폭력 사태의 일제히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송 대표는 낮 12시 5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갑자기 달려온 표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3차례 이상 가격당했습니다. 송 대표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장에서 체포된 표씨는 서대문 경찰서에 연행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6위는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114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는 국가 발전 정도에 비해 성평등 분야에서는 크게 뒤떨어져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성이 행복해야 남성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여성권 신장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성들이 마주한 유리천장은 아직도 단단하다 하면서 성평등을 가로막는 구조와 문화가 곳곳에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진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5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3일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러시아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러시아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 시위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세계 익명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어나니머스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라이브 TV 채널을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나니머스는 지난 6일 러시아 스트리밍 서비스 윙크 와 아이비 그리고 러시아 국영TV 채널 러시아24 채널 1, 모스크바24를 해킹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담은 영상을 방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상 중 일부에는 일반적인 러시아인은 전쟁에 반대한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침략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포함됐습니다. 4위는 사내맞선입니다. 배우 김세정이 특유의 사랑스러운 매력과 애절한 눈물 연기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월화 드라마 사내맞선에서 신아리는 신금이로 정체를 속인 후 가짜 계약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신아리는 꾸밈없는 소탈함과 솔직함으로 냉혈한 강태무까지 웃게 만드는 등 특유의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했으며 할아버지 강다구와의 만남에서도 사랑스럽고 유쾌한 매력을 발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강태무와 함께 콘서트장을 방문하고 떡볶이 데이트를 즐기는 등 조금씩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슴 설레는 러브라인을 예고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3위는 확진 격리자 외출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투표를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시각을 늦춘 선관위 방침에 대해 매우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정희 선관위에 참을 수 없는 무책임과 안이함에 화가 날 지경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라면 박스에 내팽개친 노정희의 선관위가 이번에는 본투표날 확진자 외출 허용 시각을 오후 5시 30분에서 5시 50분으로 늦춘다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선거관리로 확진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엄청난 제약을 준 마당에 또다시 더 큰 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어떤 이유를 끌어다 댄다 해도 이런 식의 국민 주권 행사 제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폭거이자 망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위는 한영입니다. 8살 연상연하 커플 한영과 박군이 나란히 자필로 결혼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힘들 때 위로하며 사랑을 키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다고 알렸는데요. 박군은 사실 준비하고 있었던 소식은 열애설이 아니라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혼자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좋은 사람 만나 좋은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가족님들의 말씀들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라고 결혼에 대한 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영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동료를 만나 힘들고 아픈 시간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연인이 되었고 이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아껴주고 지켜주고자 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이 착하고 바른 이 사람과 서로 기대고 보듬어주면서 또 나누며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라고 축복과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1위는 이근 대위입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고 출국하며 현지에 도착한 가운데 난데없이 6.25 전쟁 참전에 감사 인사를 건넸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6.25 전쟁 당시 소비에트 연방 소속이었으며 소련은 북한의 군사고문단과 전차 등을 지원한 적국이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UDT가 아니라 북한군이었냐? 우크라이나가 6.25 전쟁 때 언제 남한을 도왔냐? 누가 누굴 도와줬다고? 북한의 침공을 도와서 고맙다는 건가? 적국이었다 등의 반응으로 비판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이근은 다시 글을 올려 6.25 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다 라며 우크라이나 사람도 미군으로 참전했다.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도해달라 라고 덧붙였습니다.